하루 수천 명이 다녀간다는 제주국제공항.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출가물질을 떠나는 해녀들이 있다. 경주시 간포로 출가물질 나가기 위해 공항을 찾은 해녀는 모슬포가 고향인 이춘열 아주머니와 고종순 아주머니다. 금책이라 집에서 쉴만도 한데 출가물질 나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 벌이 없으니까 아직 젊은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남이 밭에 가게네 한 3, 4만 원 벌이 하느니 거기가 물질하면 돈 10만 원 하루에 벌고 커난 아무리 못 벌어도 어디 노미밭에 가 일하는 것보다냐 안 낫겠나 해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먹을 것도 많이 살러 가고 몇 박스 살러 가고 소주품도 많이 살러 가고 비누 치약 다 살러 가요. 잘 쉬라.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출가물질 나선다는 두 아주머니. 세월이 흐른 만큼 출가물질 풍속도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험난한 제주 바닷길을 건너야 했지만 요즘은 비행기로 출가물질 나가는 세태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언뜻 보기에도 바다 색깔부터 다르다. 파도가 적잖이 샌 경주시 간포 바닷가. 335 모여있는 이 집에 3개월 전 간포로 출가물질 온 이춘열 고종순 아주머니가 방을 빌려 살고 있다. 현재 이곳에 거처하고 있는 제주 해녀는 이춘열 고종순 아주머니를 포함해 4명. 4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동고동락하고 있다. 이춘열 아주머니가 이곳에 오자마자 처음 한 것은 상추와 고추를 심은 것. 그새 상추는 한 뼘이나 자랐다. 나 이거 와네 여기 터가 조금 이시난 5개월 이상 살 거나 조금 가락이네 먹고 고치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갈았다 먹겠네. 파도가 심상치 않다. 오늘 물에 들기는 틀렸나 보다. 물질하지 않는 날이면 딱히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하나. 좀이 쑤시는지 아들 옷을 만들겠다며 뜨개질에 여념이 없다. 올해 나이 50대 중반.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짜투리 시간도 가져보지 못했다. 그거하고 일본은 연날에 간 집 떠나 고생이지만 어쩌면 이 출가물질이 그들에겐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세상 나들이인지도 모른다. 집에 신랑도 없고 아기들도 다 분가식이고 집에 혼자 있어봤지 뭐 제주도 물건도 없고 바람 쐬울 겸 이렇게 나와. 집이만 하도 한 30년 바가적이네. 일만 하고 가정에 참 충실하게 살다 보니 이제는 30대 한 30년 가정 생활 하다가 옛날 처녀 시절로 돌아가니 재미가 좋네. 그냥 이거 한 8월 맹질까지 살고 또 집에 가가지고 추석 세고 가을에 또 오실 거네. 가을에 또. 물질하지 않는 날의 하루는 정말 길다. 간만에 칼국수를 만들기로 했다. 물질하지 않는 날이면 해녀들은 맛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시장 나들이와 뜨개질로 하루를 보낸다. 출가 물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잔잔한 즐거움이다. 닭울음 소리와 함께 출가 해녀들의 아침도 시작된다. 일어나자마자 분주하게 물질 준비를 서두르고 바다로 향한다. 간포읍 나정 1위 해녀수는 단 한 명. 풍요로운 바다 자원에 비해 해녀수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른 지방의 해녀를 동원하는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 온 해녀들은 어김없이 어촌계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오늘도 어촌계의 지시에 따라 해삼을 채취하는 날. 전복도 소라도 아닌 오로지 해삼만 채취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 발길 닿는 바다가 바로 제주 해녀의 터전이다. 그렇다면 제주 해녀의 출가물질 역사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섬을 떠나 한반도나 외국으로 나가 물질하는 출가물질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76년 병자수호 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이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서 제주 어장을 침투했기 때문이다. 1876년 개항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 어민들이 80년대에 제주도 어장에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그리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직접 그 바다 밑으로까지 밑바닥까지 가서는 거기 전복, 커다란 전복이랄까 여러 해산물들을 직접 다 긁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1880년대 이후서부터 제주도 어장에 특히 해녀들에게 상당한 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1890년대 오게 되면은 전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역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한 그 환금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상도랄까 그다음 전라도랄까 이런 데 가서 더 많은 해산물들 채취해 가지고 그것들을 내다 팔아 가지고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었던 겁니다. 1895년 경상남도로 첫 출가물질을 시작한 이래 제주 해녀의 바다는 넓어졌다. 더욱이 해산물에 대한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출가물질은 더욱더 극성스러웠고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졌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출가물질을 나갔다. 일제의 그 어장 침탈로 해서 이 해녀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는데 이것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해녀들의 강인한 그 기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변방 속에서 갇혀있던 제주의 그 여성들이 제주섬을 뚫고 이 새로운 어떤 그 개척을 위해서 나아갔던 제주 여성들의 그 또 개척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성 공동체가 자기 문화권 밖으로 나가서 저 다른 문화권을 섭렵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주 여성들이 그 좀 흔쾌하고 아주 통이 크다 그러죠. 딱 열려 있고 이러한 것들이 출가물질을 통해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 그 문화를 제주도로 옮겨 가져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인문학적으로 매개자가 되는 거죠. 부산 속의 제주, 부산 영도. 현재 22만여 명의 제주 사람이 살고 있다. 제2의 제주인이만큼 영도 바다에서 자맥질하는 해녀 또한 제주 사람들이다. 빌딩 숲과 자맥질하는 해녀. 이 부조화가 절묘하게 어울리는 곳이 바로 영도다. 영도구 동삼동 바닷가 한켠에 자리 잡은 해산물 좌판. 해산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 과연 그들은 언제부터 영도를 찾은 것일까? 지금으로도 약 120년 전, 그 1885년, 그 김완수 씨라는 구자국 출신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그 우리 제주 사람들이 여기 살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도 초에부터는 우리 그 제주 사람들이 그 해녀를 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부산 영도에 또 이제 경상남도 일원에 저희 해녀들이 약 한 1,700번 가량 그 경상남도
120년이나 된 제주 해녀의 영도 출가 물질 역사.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듯 제주 해녀를 멸시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대단했다. 거기에 착취도 더해졌다. 무지한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이 허다했다. 제주 해녀들은 지방 어민과의 분쟁으로 내내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해녀를 한다 하는 그런 데서 아주 멸시했죠. 대우를 못 받을 뿐 아니고 그 해조류를 채취하면 채취한 데 대해서 그 뭐 착취를 당하고. 해방 전부터 봄에 육지에 나오는 해녀들이 지방에서 물건을 해오면은 지선민이라고 해가지고 털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칠화를 떼어서 먹고 해녀들이 잡아와서는 3말 정도로 먹는 그런 식으로 핍박받는 입장을 권익을 옹호해 주자. 우리가 지선민들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고향 해녀들이 권익을 옹호해 주자는 이도 하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1963년 12월 토착 지방민의 제주 해녀에 대한 불법적인 착취에 분노하여 결성된 잠수권익옹호회.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한 잠수권익옹호회 덕분에 해녀들은 권익을 찾을 수 있었다. 잠수권익옹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방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는 해녀가 얼마 후에는 해녀가 채취한 상품은 해녀가 전부 갖도록 하는 결과가 그렇게 이제 우리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위 향상하는데 상당히 이력을 담당했다고 봐야죠. 예. 지금은 오히려 옛날에는 이 사돈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제주사람하고. 지금은 제주사람 오히려 차 가려고 난리지 지금. 부산 영도구 영선동. 해녀들이 잠수복을 입으며 물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5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물질하던 해녀는 100여 명 정도. 하지만 지금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다. 연령 또한 대부분 70을 훌쩍 넘겨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남아있는 해녀가 10여 명뿐이라 규약이나 규칙도 없다. 금채기도 없을 뿐 아니라 채취하는 해산물의 크기 제한 또한 없다. 하지만 이 바다도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해산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들이 하루 물질 나가서 잡은 해산물은 어촌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서 내다 팔거나 좌판에서 판다. 다른 지역에 갔다고 억척스러운 제주 해녀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곳 해녀들의 삶 또한 바람 타는 세월이었다. 물질로 자식 공부시키고 생활을 꾸려온 해녀들. 바다는 그들에게 힘든 타향살이를 지탱해준 값진 보물이다. 바닥은 우리 뭐 봉을덩어리 바로 은행이나 한 가지지. 거기서 돈을 생활터진 그 글로 살았으니까 몇 덩은 벌어진 것 같다. 인혁 집 만들어가 뭐 크나 작거나 집 만들어가 살고 아기들 또 어신아기들은 좀 보태도 주고 인형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해녀들은 살기가 다 됐네. 옛날 같지 않아서. 예나 지금이나 해녀가 잡은 해산물은 어디서나 인기 최고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성게와 소라, 멍게의 가격은 만만치 않은 형편. 수입이 짭짤한 편이다. 아무리 수입이 좋다고 하지만 고향 떠나면 고생. 처음에는 그렇게도 힘들었지만 어느덧 물설고 낯선 부산에 정착한 지도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 360날 허리 펼 새 없이 부산 바다를 넘나들며 삶을 일구었던
부산 속의 제주 해녀들. 기울어가는 해처럼 부산 속 제주 해녀들의 역사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동해안의 어업 전초기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로 유명한 이곳에도 출가물질 나갔다가 정착한 제주 해녀들이 있다. 현재 이곳에 있는 해녀는 모두 50여 명. 그중 지방 해녀가 30여 명, 제주 해녀가 20여 명이다. 1910년대부터 구룡포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제주 해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5, 60년대의 경우 구룡포에 거주하는 제주 해녀가 9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했다. 제주 해녀들의 나이가 70을 넘기면서 해녀의 주도권이 이 마을 지방 해녀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5, 60년대 많은 숫자의 제주 해녀가 이곳으로 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북도지사와 제주도지사 간의 협약 때문이었다. 경상북도 도지사 대 제주도 도지사끼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지. 우리 제주도 해녀들 좀 나장업체를 좀 보내주면은 우리 지역에는 자원은 많아도 캘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해가 재정 인원이 1,070명. 그때가 1,070명인데 1,070명 여기 5개 조합이 있어요. 경북에. 대보, 구룡포, 양포, 간포, 정자포 여기 있는데 여기 1개 조합에 200명, 300명씩 요리 배정을 돼 있는 거예요. 1,070명이 나눠가 배정돼가 생산을 해놓고 이리 했는데 경상북도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바다밭을 점령한 침입자로 받아들여 제주로 돌아가라고 10여 년간 해녀들을 괴롭혔다. 하물며 빨래와 신발도 훔쳐가버리는 등 해녀들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전주들의 착취도 더해졌다. 채취한 해산물의 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속출했다. 제주도지사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만큼 해녀들의 순환은 컸다. 경상북도 도지사가 요청회가 이거 왔는데 이 지혜에 와서 딱 군산회가 그냥 배치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으로 그냥 이 해녀들을 그 약한 게 여자 아니요. 방 같은 거 얘가 사장애가 한 4, 5명씩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밤에 막아 그냥 막 신발 다 도둑이가 보고 물건 같은 거 다 도둑이가 버리고 이렇게 해가 그냥 순환을 굉장히 꺾었어요. 집도 없어가지고 뭐 이 집에서 나가라 저 집에서 또 가면 또 나가라 이러면 1년에 3번씩 이사를 하고 그래 방을 안 줘가지고 많이 고생했지 뭐. 그래가다가 3년 넘어가지고 집지하가 조금 60년대에 들어서도 어업권을 갖기 위한 제주 해녀의 투쟁은 계속됐다. 고통 끝에 낙이라고 구룡포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일구던 제주 해녀들은 결국 1960년대 초반 어업권을 인정받게 이른다. 더욱이 80년대에 들어서 해산물이 1등 수출품으로 자리 잡자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운단, 천초, 말동선 전부 다 일본 수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루에 그냥 쌀가마니 버는 건 문제도 아니랐지. 이런 소득이 안 올라서 왜 할 거요? 이때부터 우리 해녀들이 그 전에 솔직히 맹사맹사 했지. 할아보라 할아먹는 적이 됐지만은 그래가 딱 하니까 이젠 지역 애들이 아이고 우리 해녀들 보고 배 한 척 가져는 가면 더 낫다. 응? 배 하나 가져는 가면 수입이 더 낫다. 이 지선 애들이 그래 평하기 시작해가 막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게 육지 사람들은 작업을 몇 개 안 했거든요. 한 몇 개, 한 너댓 개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기까지 막 하는 거라요. 이제 이제 우리 제주 사람은 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네 뒷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 사람은 이제 다 늙고 이제 육지 사람들은 이제 더 좋아졌지. 그러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우리 제주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맞아. 5, 60년대 제주 해녀의 순환과 갈등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한때 구룡포 바다를 호령했던 제주 해녀. 하지만 세월에 따라 이곳 바다의 주도권 또한 바뀌었다. 과거 제주 해녀로부터 물질을 배웠던 이 지방 출신의 해녀들에게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이다. 50여 년 전 제주를 떠나 숱한 부침 속에서도 구룡포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 그들은 이제 제주 사투리가 낯선 구룡포 사람이 다 되어버렸다. 바닷길을 줄다름 치는 제주 해녀의 강인함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본 도쿄 오사카, 중국 칭다오와 따렌,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제주 해녀의 이름을 떨쳤다. 많게는 수십 명이 수개월 동안 머물며 돈을 벌었던 출가물질은 4.3으로 피폐했던 제주 경제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에 21가 계신 것. 발등기 탕하면 저기 그 죽어버려 좀 김종필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인수를 해서 인수를 하면 그냥 배 하나 막 대절로요. 그 전이부터 대련강 돈들 많이 벌어오죠 이게. 성님의 나이에 우리 고모님 딸에 경연 서희 마지막 가쪽에 다른 사람들은 두어들 하고 월급은 얼마냐면 110원. 지난 89년에 작고한 고 강예길 할머니. 20살, 21살 두 차례 러시아까지 출가물질을 다녀온 해녀다. 과연 어떻게 해서 러시아까지 가게 됐을까? 노국으로 청진으로 저 대학국으로 다 일본 신태야 일어나서가 일본 시태는 청진과장도 입신환이나 군도환이나 배탄 다세만 썩하고 야 큰 뵙대다 다시만 썩하고 또 청진은강 노국을 할 때게 우리대로 점례대로 배산 맛은 풍선산에 저 이틀에 들어가실 때게 노국광 청진은 이 기영 쇠실의광 상군 잠수였던 고 강예길 할머니의 출가물질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어졌다. 출가물질 중에서도 가장 대단했던 것이 일본 출가물질이다. 그렇다면 일본 출가물질이 활발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1920년부터 해방까지 운항했던 일본과 제주 간의 정기 여객선인 군대환 때문에 가능했다. 한 해 무려 1,500명 이상이나 되는 해녀들이 일본으로 출가물질 갔을 정도로 대단했다. 일본 제1의 도시 도쿄. 동경 외곽지에 자리 잡은 에도가와구의 한 음식점. 이곳에 천재 해녀라 불리던 올해 83세 김영아 할머니가 살고 있다. 지금은 물질을 접어 딸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거들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일본의 와다우라와 호타 등 바다밭을 종횡무진 누비던 최고의 상군 잠수였다. 할머니가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1943년 19 무렵. 오사카를 거쳐 보소반도의 와다우라에서 30년, 그리고 호타에서 2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할머니의 삶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모진 바람과의 싸움이었다. 생활하정 봐도 부족해요. 돈이 달아나이. 제가는 물질허장 설레면 썰장시도 하고 안 해본 거 없다. 일본어란 사람 썰장시도 하고 술도 닦아 소주도 닦아 팔고 엿장시도 하고 대야지도 질렀고 안 해본 거 없다. 다 놈한 데는 돈 난 데는 건 다 했죠. 돌이켜보면 눈물뿐인 세월이었다.
아이 낳고 열흘 만에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처참했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와다우라에 있을 때만큼은 고향에 있는 것 마냥 행복했다. 13가구나 되는 와다우라의 제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친척이었다. 제주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며 서로의 대소사를 챙길 정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죽은 사람들 뒤성 대수상도 하고 명질도 하고 제주 풍습으로 많다 커요. 근데 괜당들이 별로 없잖아요. 괜당무치나 이게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괜당이지 그게. 지서 때엔 뭐 그 와다 있는 집이 두개 한 집이 지선장 그 와다우라 사는 사람들 다 가나주기. 그럼 다른 집에 할머니도 제사하는 거 도와주러 가고. 가지고 저 제서 때에 저 지박경 안에 어디 저 호다 와다우라까지만 딱 지서 때도 놈이 지서라도 오라나지 아니신가? 와다우라하고 호다가 뭔데 거기까지 다 제사 먹으러 갔어요? 땡겨나. 우리 한국 사람만 사는 집이 한 12집이나 몇 집, 10집이 넘지 않으실까? 이제는 한 사람 쉬어, 이제, 시가라. 다 죽어버리고. 동경만 동쪽에 자리 잡은 보소반도의 호타마을. 김영아 할머니가 20여 년 동안 살았던 마을이다. 현재 이곳에서 물질하는 일본 해녀는 단 한 명도 없다. 다만 3명만의 해남만이 남아 간신히 물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태왁 대신 튜브를 사용하는 호타마을의 해남. 제주와는 다른 생경한 모습이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물질을 나서는 좌해월 아주머니. 한경면 용당리가 고향인 올해 60세의 좌해월 아주머니는 호타에 남아있는 유일한 제주 해녀다. 30년 전에 결혼한 제1교포 2세 남편이 운전하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아주머니. 30년 전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쑥으로 수경을 닦는 습관은 여전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하루하루가 한숨뿐이었다는 좌해월 아주머니. 하지만 물질을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 30여 년 그럭저럭 물질로 생활을 꾸려올 수 있었다. 일본 해녀가 단 한 명도 없는 호타 바다지만 바다밭을 작업할 수 있는 어업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물질해도 제주 해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방 전 징용 물질로 이곳을 찾은 제주 해녀의 경우 본인을 비롯하여 큰 며느리에게만 어업권이 주어진다. 비단 호타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인 와다우라나 가나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호타는 옛날부터 계속 하는 사람은 되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 군남은 그 후에 대시로 무게 하려고 하면 그 큰 며느리는 되지요. 저건 며느리는 그 새로 그러면 누게가 우리 어머니가 설러야 네. 그 대시로 들어갔어. 어머니 대신에 며느리가 물질할 수 있고. 호타는 그런 기말이 있지만은 다른 마을에는 뭐 완전 안 된다 말도 있고 뭐 그냥 해도 좋다 하는 마을도 있고. 바다에 나간 지 3시간 만에 선착장으로 돌아온다. 배에서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오늘의 수확물. 언뜻 보기에도 만만치가 않다. 망사리를 쏟아내니 큼직큼직한 전복이 가득하다. 바다는 넓지만 해녀수가 많지 않아 제주 바다보다 풍요로운 호타 바다. 몸은 힘들었지만 풍성한 해산물을 보니 마음은 무척 뿌듯한 모양이다. 어제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나랑 때보다는 2배.
딴 어제는 4kg, 오늘은 11kg. 재수 엄청 좋아하네. 오늘은 재수 엄청. 고향 떠난 지 30년. 과연 호타는 아주머니에게 어떤 곳일까? 올 때 말도 모르고. 병원 때는 뭐 들어가서 신고해주나니. 여기 와서 아기 낳고 살면 여기가 고향하니까. 한국신 딸도 여기 다 불러오고 여기 와서 딸 하나 낳고. 그 이제 호타 사람 되어버렸네요. 이제 호타 사람은 그게. 참으로 풍요로운 바다다. 언뜻 보기에도 해초가 무성한 바다마을 가나야. 호타마을과 인접한 마을로 이곳에도 제주해녀가 있다. 현재 이곳에서 물질하는 제주해녀는 5명. 하지만 가나야의 상황은 호타보다 더욱 열악하다. 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의 자격 또한 제주해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어장에서 물질할 수 있는 어업권 또한 없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 바다에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싸우면서 지금 하고 있어. 이게. 조합에서가 놔주질 않았지 우리 한국 잠수를. 그냥 이거 한 80년 다다꺼 하면서 이 싸움는 거라나지. 이거 우리 시어머니네 지대부터 한 거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살았으면 지금 98세거든 맛이. 그러니까 한 80년 이거 싸우면서 하는 거. 많이 잡았어요, 할머니? 네? 많이 잡아요? 올해 78배 김이윤 할머니도 50여 년 투쟁하듯이 이곳에서 물질하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과 어업권 제한은 기본이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조센징이라는 멸시와 차별이다. 배운 것이 물질뿐이라 억척스럽게 물질하는 그녀들을 보며 적지 않은 차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것. 수모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제주 해녀들 더욱 똘똘 뭉친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한국 분이고 언니 숙제로 왔어요. 서로 의지도 되고 그래야 돼. 아무래도 여기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이제 속상한 일 있잖아요. 애기 말썽 피거나. 제주 해녀라는 동질성이 힘든 이국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다. 한 할머니가 뒤늦게 무트로 나오고 있다. 구부정한 허리,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올해 83으로 한림읍 금능리가 고향인 홍성랑 할머니다. 15살에 물질을 시작한 할머니. 요즘은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 힘에 부치지만 과거에는 이름 났던 상군 잠수다. 이 일대에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생채식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 과거 전복과 소라가 가득했던 할머니의 망사리는 이제 우뭇가사리가 대신할 뿐이다. 일본에 건너온 지 어느덧 63년이 되었다는 할머니. 20살 꽃다운 나이에 징용물질로 일본으로 건너온 출가 해녀다. 일본서가 구미야 사람들이 오랑 우미영, 가진미영 해들에 나는 책임인가 이때 돌아왔어. 돌아와 오기 기낭아마루 군대원으로. 전쟁 중에. 전쟁할 때 돌아와 조연이 돌아왔지. 조연. 그때 먹으래 내때 오바상와 대기 낸다까라 소요고도 기잣단다까라 고가노 시도다지와 먹을 때라 우리 사이끼도 여기서 징용물질로 시작된 일본에서의 물질은 공습으로 인한 피난 생활과 두 집 살림하는 남편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소연할 곳도 기댈 언덕조차 없었다. 파도에 휩쓸리듯 시대에 휩쓸려 살았던 풍랑의 세월이었다. 10세에
일본 나오랑 남강같이도 먼 살아보고 칠성판을 등에다 쥐고 바닥모를 짓바삼아 갈마기늘 벗을 삼고 두렁박을 깨남 삼고 이해저해 살단고난 이팔 정춘이네 몸은 바닥 칠성판을 등에 지고 바다밭을 집밭 삼아 살아온 세월. 한 가닥 꿈이 있었다면 고향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 출가물질 떠난 지 4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았던 할머니. 그 당시의 절절한 심정을 노래에 담아보았다. 고향 산천 척고 간 분이 부모 형제는 다 죽어놓고 들어갈 때를 생각을 하니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 어머니 산을 척고 간 분이 개구장풀만 지었구나. 어머니 오라스댐해여도 대답도 아니하고 돌아서서 오잖아 하니 눈물로 아빠도가. 또다시 아침이 밝았다. 오늘도 습관처럼 잠수복을 챙긴다. 홍성랑 할머니는 가나야의 제주 해녀들에게 큰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존재다. 막에 물건 허용은에 다 못 사는 사람들 다 나눠줘. 상군 잠수로 이름을 날리던 젊은 시절. 자신보다 못한 해녀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주 해녀들은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홍성랑 할머니를 따른다. 물질은 물론 거동조차 쉽지 않은 83.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12물길 잠수하는 것은 버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약을 먹지 않고서는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느끼비다. 느끼비다. 약잖아 이거. 숟가락에 거친데 먹는 거. 거친데. 거친데 이런 거 먹어. 바다만 다를 뿐이다. 쑥으로 수경을 닦고 물질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제주 바다에서 마주치는 해녀 할머니의 모습이다. 비록 허리가 구부정하고 거동은 불편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당당하다. 징용 물질이라는 시대의 회오리 속에서도 질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제주 해녀의 이름으로 살아온 할머니. 오늘도 바다를 만나기 위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값진 걸음이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더 넓은 바다를 찾아 떠났다. 눈이 시리도록 고향 바다가 그리워도 그리움조차 꾹꾹 눌러 참으며 더 깊은 바다를 넘나들었다. 제주 바다도 모자라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제주 해녀의 이름을 떨쳤던 출가 해녀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얼굴이다.